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포리아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그리스에는 비극이 없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에는 위기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리스에는 아포리아가 없는 줄 알았는데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우리가 할 것은 군주의 거울을 펴는 것입니다. 그 문제의 원인을 남에게 돌리는 것이 아니라, 손가락질을 남에게 하는 것이 아니라 그 거울을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한번 성찰해 보자는 것입니다. (1994년이었습니다) 이른 아침 등교하던 학생들이 원인도 모른 채 죽음을 맞이했습니다. 32명이 목숨을 잃었죠. 부실 공사 때문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년 후 삼풍백화점이 붕괴되었습니다. 주거용지에 상업시설을 건설하지 못하는 땅에 세워진 불법 건축물이었습니다. 502명이 목숨을 잃었지요. 그리고 2003년 대구 지하철 방화 사건으로 192명이 목숨을 잃었습니다. 방화범이 불을 질렀던 그 기차보다 절차를 무시하고 들어왔던 다음 기차에서 더 많은 희생자가 났죠. 그리고 올해 4월 태풍이 부는 날도 아니었고 밤도 아니었습니다. 총 304명이 저 세월호에서 목숨을 잃게 되었습니다. 어떻게 보면 한국 사회의 모순이 이 사건 하나로 모두 드러난 것처럼 우리는 너무나 큰 충격을 받게 되었죠. 자식을 잃고 슬픔에 빠져 있는 부모님들의 얼굴을 보십시오. 옛날 진나라 때 전쟁에 나간 어느 군사가 재미 삼아서 새끼 원숭이를 하나 잡았다고 합니다. 그리고 양자강을 타고 가는 그 배 위에 태웠다고 하는데, 새끼를 잃은 어미 원숭이가 백리를 따라오면서 울부짖었다고 하죠. 마침내 이제 그 어미 원숭이가 새끼 원숭이 있는 곳으로 도착했는데 죽고 말았다고 합니다. 그 어미 원숭이의 배를 갈라보니 창자가 끊어져 있다고 그러죠. 단장의 슬픔입니다. 자식을 잃은 부모님들이 지금 단장의 창자가 끊어지는 그런 슬픔을 당하고 있습니다. 일부 살아남았던 학생들이 법정에서 이런 증언을 했습니다. 선장이나 선원들이 더 위급한 상황에 대한 지식이 많으니 믿어야겠다는 생각을 해 선실에서 기다렸다. 하지만 도움을 주는 어른은 없었다. 깨진 창문으로 바닷물이 급격히 차오르자 친구들끼리 도와 탈출할 수 있었다. 선장이 배를 버리고 탈출하는 그 순간 우리 학생들은, 저 승객들은 그대로 있으라는 소리만 믿고 배 안에서 대기한 상태였습니다.
우리 한국 사회의 모든 모순이 어떻게 보면 저 사진 한 장에 모두 드러나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상태를 아포리아라 합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길 없음의 상태. 이 아포리아 상태는 위기 상태보다 더 심한 상태를 말합니다. 이 단어가 나온 것은 그리스였는데요. 그리스는 여러분 아시다시피 약 1200개의 섬으로 구성되어 있고 그 중에 사람이 사는 섬만 200개가 넘습니다. 그래서 일찍부터 해양술이 발전되어 있었죠. 그런데 그리스에서 섬과 섬 사이를 이동하다가 어떤 절체절명의 위기를 맞아서 더 이상 어떻게 할 수 없을 때, 위기보다 더 심한 상태에 들어섰을 때 그 상태를 그리스 사람은 아포리아라 했습니다. 지금 우리 대한민국이 아포리아 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태, 길 없음의 상태에서 저희들은 당혹해하고 있고 어떻게 이 문제를 풀어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고민하고 있지요. 사실 저는 리더십이라는 단어 혹은 리더라는 단어에 대해서 식상해 있었습니다. 리더는 어떤 조직을 이끌면서 어떤 목적을 달성하는 어떤 그런 개념으로 어떻게 보면은 조직 행동론에서 이야기했던 어떤 조직을 바로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기술로만 생각했는데 세월호 참사 이후에 저는 리더가 무엇인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해 볼 때가 오지 않았는가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죠. 정말 리더십에 대해서 큰 위기가 닥쳤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그것을 인정하고 있습니다. 최근에 아마 여러분들은 이 영화를 보시면서 많은 감동을 느끼셨을 것입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명량이라는 이 영화를 통해서 우리는 무엇을 발견하게 됩니까? 탁월한 리더에 대한 국민적 열망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무려 1600만 명이나 이수신 장군의 리더십을 보면서 왜 지금 우리에게는 이런 리더가 없는가에 대해서 다시 한 번 더 생각하게 되었지요. 최근에 우리 한국을 방문해 주시고 우리 한국 사회의 각 부분에 큰 충격을 주셨던 프란체스코 교황님의 모습을 보십시오. 그분은 저렇게 작은 소형차에 몸을 싣고 우리 국민들을 만나셨습니다. 가해자에게는 회개를 촉구했고 피해자에게는 용서를 촉구하시던 분입니다. 어느 누구 편을 들지 않으면서 동시에 우리 모두에게 우리 자신을 돌아보도록 진정한 리더는 바로 이런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었죠.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아포리아 시대에 접어든 대한민국을 위해서 우리 자신을 위해서 인문학적 성찰을 시작해 보고자 합니다. 제가 여러분께 이 EBS 인문학 특강을 통해서 소개해 드리고 싶은 개념이 있습니다. 그것은 군주의 거울이라는 개념입니다. 저는 지금부터 총 8번에 걸쳐서 이 군주의 거울에 나타난 탁월한 리더십의 역사적 사례를 되돌아보고 그 역사적 사례를 통해서 우리 자신의 모습을 성찰해 보기를 원합니다. 이 군주의 거울은요, 기원 후 8세기에 카롤링거 왕조 시대, 유럽의 새로운 역사의 전환점이었던 카롤링거 왕조 시대부터 시작된 일종의 문학 장르, 일종의 리더십의 교과 과정이었습니다. 기원 후 800년에 샤를마뉴가 신성 로마 제국 황제로 취임을 하고 그때부터 이 북부 유럽은요, 극심한 경쟁 체제에 내몰리게 되었죠. 국가가 생기고 봉건 제후가 생겼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국가와 봉건 제후에서는 탁월한 리더를 키우기 위해서 군주의 거울이라는 장르를 만들어서 지도자 교육을 하기에 이르렀습니다.
특별히 이 카롤링거 시대는요, 카롤링거 르네상스라는 고전 문헌에 대한 재성찰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에서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헌을 다시 필사하면서 고전에 대한 재평가가 일어났는데, 이것을 우리는 카롤링거 르네상스라고 합니다. 바로 그 시기에 이 카롤링거 르네상스 시대에 일어났던 고전의 재해석을 통해서 자기 시대의 탁월한 리더들이 꼭 읽어야 할 책들에 대해서 제시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그 군주의 거울에 대해서 소개해드리고, 앞으로 우리가 공부하게 될 그리스 시대의 군주의 거울에 대해서 여러분과 함께 생각을 해보고자 합니다. 제목부터 여러분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이 군주의 거울을 공부하는 목적은 다른 사람을 비난하기 위해서, 자기 책임을 남에게 돌리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자기 자신을 돌아보기 위해서입니다. 거울을 통해서 자기 얼굴을 보는 것이죠. 남 욕하는 것이 아니라, 남에게 삿대질을 하는 것이 아니라, 제 자신에게, 우리 자신에게 솔직한 우리 모습을 그 거울에 비추어 보면서 자신을 성찰하는 것입니다. 아마 이 사진은 군주의 거울을 현대적으로 해석한 어느 작가의 작품일 것입니다. 버락 오바마 대통령이 지금 거울 앞에 서 있습니다. 그 거울 뒤편으로 어렴풋이 마틴 루터 킹 주니어 목사님이 서 계십니다. I have a dream이라는 연설로 미국 사회의 흑백 차별을 종식시키려고 했던 그 앞선 시대의 인물을 바라보면서 지금 오바마 대통령은 자기 자신의 모습을 바라보고 있는 것입니다. 공화당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정적을 욕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자신을 바라보고 있는 것이지요. 경영 쪽에서도 이런 거울을 보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스티브 잡스라는 분이었습니다. 이분께서 스탠포드 대학에서 하신 졸업식 연설문에 보면은 바로 그 거울이 등장합니다. 저는 지난 33년간 매일 아침 거울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제게 질문했습니다. 만약 오늘이 내 인생의 마지막 날이라면 오늘 내가 하려는 일과 일을 과연 할 것인가? 계속해서 노란 답을 며칠간 해야 했을 때 나는 어떻게든 변해야 한다는 것을 직감하게 되었습니다. 왜 스티브 잡스가 놀라운 사람일까요? 아침마다 거울을 보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이 땅의 아버지들이 자신은 난장이처럼 살면서 아들 보고는 거인처럼 살라고 합니까? 바로 이것이 군주의 거울인 것입니다. 지금 슬픔과 분노 속에 있는 우리들의 마음을 진정시키면서 과거의 현인들과 함께 대화를 나누어 보자는 것입니다. 도대체 어떤 사람들이 그런 거울과 같은 군주가 될 수 있었을까요? 우리는 도대체 어떤 사람을 거울로 바라보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할까요?